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 조직에 가입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예컨대 어떤 모임, 뭐 정당도 좋고 아니면 어떤 포럼도 좋고. 근데 거기 리더로 뽑혔는데 리더가 말도 도대체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이 그 회원들 중에 그 회원들의 말을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또 하지 않는 참모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듣지 않는 리더에다가 그 주위에는 또 참모란 사람들이 주위에 임원들이 또 말도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이 회원들의 그 소위 의지라든가 뜻이라든가 의견이 그게 리더에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통하겠습니까? 이 조직으로서 볼 때는 이런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리더와 또 말을 잘 하지 않는 그 참모들이 쫙 깔려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청와대 참모들은 직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시를 해가지고 이 최경훈 기자라는 분이 그 글을 갖다가 각색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어, 리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이 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또 그 징계가 이 사법부에 의해서 무산되고 또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까지 한 거는 그 책임은 누가 있느냐? 대통령은 귀를 닫았고 입을 닫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참모들도 귀를 닫았고 입을 닫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뜻으로 지금 이 글을 쓴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뒤집혔지 않습니까? 아, 홍 재판장에 의해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뒤집혔죠. 그러니까 여권 인사 몇몇이서 사석에서 한 말입니다. 윤 총장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감옥에 가야 할 중재 예를 들면 중재를 저질렀다고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과장 보고를 했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이를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과장으로 보고해서 틀림없이 이거는 혼납니다. 이거는 법의 처리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과장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걸 꽉 믿었다가 아 그래? 했다가 낭패를 본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감옥에 가야 할 중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참모들이 이제 막 대통령에 과장 보고했고 대통령이 이걸 믿었다가 낭패를 본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말이죠. 여권인사 몇몇이서 사석에서 한 말입니다. 이런 말하는 여권인사들도 윤 총장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했을 때는 대통령만 이렇게 보고받는 그런 고급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 아니었겠습니까? 아, 이번에 대통령이 저러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대통령만 하는 뭔가 고급 정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을 향한 외부의 무수한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뭐 속았다니 고개가 끄덕이지 대통령이 속았다니까 대통령이 속은 게 아니죠. 고개가 끄덕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왜 속았겠냐 이게. 알 거 다 알고 신문도 다 있고 언론도 있는데 다 공정하게 들었을 텐데 그 어떤 참모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속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에, 속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궁금증을 풀 실마리는 원래 여권 원로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고 지금 이 기자는 얘기합니다. 연말에 만난 한 원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어떤 원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 당선 후에 대통령을 따로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다. 연말에 만난 한 원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부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할 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한 게 마음에 걸리는 눈치다 이거죠. 대통령이 야당 대표할 때 이런저런 쓴소리를 한 게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다는 겁니다. 다른 원로는 2년 반 전쯤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시장 가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시장판도 겸손해야 되고 시장이라는 시장경제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쓴소리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부동산은 끝났다. 집값 때려잡기에 이제 기세를 올릴 때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시장이 국가를 이길 수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로가 당신 얘기는 더 듣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통보를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된다면 상당한 큰 문제죠. 대통령이 청와대 담장 밖의 이야기 듣기를 꺼린다면은 참모들이라도 대통령에게 할 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뭡니까? 새 대통령 비서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깥 이야기를 부지런히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전할까요? 제발 전했으면 좋겠네요. 바깥 이야기가 뭡니까? 민심 아닙니까? 민심.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세상 이야기를 갖다 제대로 안 전한 겁니다. 자기들은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진짜 있는 척하면서 진짜 충성심은 없는 겁니다. 거짓 충성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참모라면 청와대에 있다면 B자가 뭡니까? 비서실. 비서실 B자가 뭡니까? 숨을 B자 아닙니까? 모를 B자 아닙니까? 그건 모르게 비서실 암행을 하면서라도 뭔가 알아가지고 대통령 귀에 대고 모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참모들의 역할 아니냐 이거야. 대통령만 잘못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대통령과 참모 플러스 다 나쁘다 이겁니다. 지금 임종석이가 지금 안보 특보로 있으면서 지금 누굽니까 그 감사원장한테 꽤 세게 비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뭘 대통령에게 귀를 열어주고 대통령이 바깥에 민심을 알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은 절대 안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줬길래 저 대통령이 인심을 잃기 시작한 거죠. 인심을 잃고 안 잃고는 그 주변에 모시는 사람에게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귀를 만약에 닫고 있다면 귀를 열게끔 해줘야죠. 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옛날에 말이죠. 그 임금 시대는 상감마마 주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왕왕왕왕 하면 당황해가지고 임금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 시대 그 뭡니까? 근데 이번 비서실장이 바깥 이야기 부지런히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느꼈겠죠.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에 대통령에게 세상 이야기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실제로 대통령 참모를 해본 사람들은 기근하는 참모가 드뭅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합니다. 괜히 쓴소리했다가 마이너스죠. 밉보이는 거죠.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쓴소리했다가 기분 나빠하는 거.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라는 거, 리더의 차이라는 거는 쓴소리를 할 때 대통령님 뭐 하든지 뭐 각하를 하든지 무슨 뭐 폐하를 하든지는 뭐 그건 지 혼자 부를 얘기고, 대통령님 이게 지금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민심은 지금 이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민심은 자꾸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민심을 갖다가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단말을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말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리더 중에도. 아주 간질간질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긁어주는 사람들. 그 말을 좋아하는 그런 리더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참모들이 우선 강하게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라면은 강하게 민심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업적이 좋아집니다. 지금 말이죠. 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지금 민심이 안 좋지 않습니까? 벌써 레임덕에 딱 들어갔는데 55 부정 지지율이 넘어가면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55 소위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이 크로스를 넘어가면은 이게 부정적 인식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레임덕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대통령은 레임덕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55를 벌써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임덕을 넘는 과정에서 대통령만 과연 책임이 있을까요? 거기에 연루된 참모들이 더 나쁩니다. 왜 더 나쁘냐? 장관들 보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봤죠? 지금도 장관이라며요. 그런 장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뭐 사의 표명한 것도 지금 작년에 사의 표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청와대가 발표했잖아요. 발표했는데 왜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국가 장관이 일국의 장관이 장난입니까 이거? 청와대는 발표하고 대통령궁은 말이죠. 도승지가 발표했단 말이지. 이거 딱 비서실에서 이건 대통령 사임했 주면은 사임했다. 사의를 표했다. 사의 수리됐다. 아니 그렇게 나고 후임 장관까지 이렇게 물색해서 이제 청문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장관하면서 또 조용하면 좋은데 또 어제 한 소리 또 했더라고요. 이런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참모를 둔 대통령이 불쌍할 정도죠. 왜 이런 사람을 놔두느냐 이거죠. 그 사람 월급이고 차고 모든 것이 공용차고 관용차고 다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문제의 후보자들. 자, 현 정부의 한 대통령 참모는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어느 고위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 허락 없이 만나가지고 자진 사퇴를 요청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대통령에게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자는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 해도 이런 일을 겪은 참모는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언하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윗사람이 말해가지고 혼만 내니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혼을 내니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 일을 경험해본 그런
청와대 참모일을 해본 그런 분 아닙니까? 민정수석 했죠. 뭐 사회수석인가 또 뭐 또 했죠. 비서실장 했죠. 물론 공직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4년인가 밖에 없는데 4, 5년밖에 없는데 공직 경험이 그거죠. 그리고 저 바로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핵심 참모단이 대통령의 경솔한 의사결정을 말리고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자주 파견한 이가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왜? 문 대통령은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그 같이 뭐 동업자 하면서 그 저 변호사 사무실 같이 하고 했으니까 친했죠.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더 귀에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일종의 청와대 내 소위 지정 반론자였던 셈이죠. 그런 경험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문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 대통령이 연말에 그 윤 총장 징계 무산 사태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또 10년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가 일체다를 합창하면서 대통령의 무오류를 외쳤지만 오류가 없다. 대통령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외쳤지만 대통령 권위 추락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듣지 않는 대통령하고 할 말을 하지 않는 참모가 만나가지고 합작해서 나타난 그 결과물은 바로 그거 아니냐 이거죠. 대통령은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할 말을 해야 되는 참모들은 침묵이나 입 딱 닫고 있고 그러니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만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그렇게 사과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건 참모의 도리가 아니죠. 네, 대통령도 그러니까 참모들이 왜 저렇게 말들을 안 하지 할 때는 말을 해야죠. 당신네들 말이지 비서실에 가는 게 뭐냐. 할 말 있으면 밖에 소식이고 이런 걸 좀 정당하게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나한테 전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언론을 확보를 해줄 사람은 누구냐. 맨 처음 윗사람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없다 이거지. 아랫사람은 딱 보니까 눈치껏 해야만 살아남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죠. 윤석열 총장을 보면 압니다. 윤석열 총장 처음에 갔을 때 살아있는 권력도 막 우리 식구들도 아주 비리가 있으면 확 잘라주십시오. 우리 총장님 했잖아요. 그 윤 총장은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항명한 거 없어요. 대통령 하란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쯤 죽여놓은 겁니다. 근데 죽었나요? 오히려 추미애가 누구를 키웠느냐? 윤석열 총장을 키웠습니다. 고통을 줌으로써 키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고통이 아니고 합리적인 고통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가짜 엉터리가 퉁퉁 뭉쳐있는 그 방망이 가지고 계속 때린 겁니다. 이 검찰총장과 검찰들을 갖다가 그래 놓은 결과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지율 1위입니다. 누굽니까?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또 1등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2등이라지만 국민들은 윤석열이 1등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자, 너들 여당들은 또 이낙연이가 또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이재명을 콱 누르고 할 때는 문바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은 결국은 말이지
이제 민주당이 쪼개진다. 이런 걸 좀은 대충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진짜 대통령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통령 민주당에서 과연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 되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 이유는 친문들, 대깨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재명을. 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각 세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엄청 세웠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참 좋은 대통령 이미지, 후보 이미지였습니다. 처음 나올 때 말이죠. 작년에 말이죠. 근데 이재명은 거칠고 공격적이고 찰나적이고 뭐 등등 좀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래도 지금에 와서 저렇게 지지율이 이낙연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이렇게 먼저 10만 원씩 경기도에 돈을 지급해라 하고 명령할 정도 되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대통령 주변에서도요, 비판에 물러서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반대자를 적으로 돌리는 참모가 지금도 많을 겁니다. 누구처럼요? 추미애 같은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해 들어가지고 진보 진영 원로들이 대통령의 불통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보 학자들이 나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 대통령이 이건 선택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1년 뒤에 물러나야 됩니다. 1년 3개월 뒤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때 대통령의 운명은 지금부터 참모들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때 속은 쪽이 어딥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때 대통령이 속아서 이렇게 참모들한테 속아가지고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됐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은 쪽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할 땐 분통이 터지겠죠. 이마이들을 나를 속여가지고 말이지, 에? 나를 하여금 이렇게 사과를 하게 만들었으니 하고 분통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속은 쪽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